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에 이어서 김남국 의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 제명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냈죠. 그러자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그래픽 좀 주시죠.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유감, 객관적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 유감, 의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향후 남아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자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님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반응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걷어찬 김 의원이 공정성, 형평성을 운운할 자격은 없습니다.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남국 의원 제명을 권고하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문이자 유감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네요. 상당히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명 권고가 나온 것에 대해서 예상보다 좀 강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당연한 결과다. 예. 여야에서 추천한 자문위원들이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리고 그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성실했다, 해명이나 소명 혹은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자문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를 내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잣대에 의한 결정이냐 예. 의문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주당 혁신위에서 1호로 내세운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묘하게 일치되는 지점을 발견을 했는데 어떤 걸까요?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네. 정당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포기하겠다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단서가 붙었죠. 정당하고 예. 말고를 누가 결정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법원에서 가려보자는 것인데 정당한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도 그렇고 이번 김남국 의원이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결이 똑같은 얘기가 아닌가. 본인이 자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예. 그리고 선택적으로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0.99개 정도 교환을 했고 금액은 몇천 원에 이르고 두세 차례밖에 상임위에서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다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상임위에서만 한 코인에 대해서 200회 거래를 하고 한때 잔액이 99억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스스로 좀 직을 내려놓으시라는 권고를 하고는 싶지만 예.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까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제명 결정을 내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유재풍 위원장은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소명이 제대로 안 됐고 성실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저희 결정을 받습니다. 저희들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거짓 소명이나 거짓 이렇게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 윤리심사 자문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뒷얘기가 전해졌어요. 민주당 소속의 윤리특위 위원은 김남국 의원이 소명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 자세가 너무 뻣뻣했다. 위원들도 불쾌하고 놀랐다더라. 또 다른 한 윤리자문위원은 유체 이탈 화법으로 김남국 의원이 일관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해명 자체가 진실성이 없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다 그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이런 뒷얘기들이 전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은 유감이다, 의문이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뭐 자문위에서의 제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실제로 이제 제명까지 갔다는 건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김영삼 전 대통령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YS, 제명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드물기 때문에 아마 형평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김남국 의원은 지금 뭐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윤리특위는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예. 본인에게 대해서 이런저런 막연한 의혹 말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된다라는 것을 좀 특정을 해라. 왜냐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하면 거기 나올 거 하나하나 다 따지게 되면 아. 뭐 총선이 아니라 뭐 이게 끝날 때까지도 자기는 계속해서 그 공세에 시달려야 된다는 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마도 본인이 좀 떳떳하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로 비춘 것 같은데 예. 근데 같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떳떳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도 생각을 좀 더 했었어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명 번고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원 의원님. 예, 좀 공정한지 의문이다. 뭐 이런 의문이다. 말씀하셨는데 예. 과연 공정이란 표현을 쓰셔서 쓸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저렇게 많은 이제 이해 충돌과 이제 뭐라 그럴까요? 비공개 정보에 대한 의혹이 있는 그 가운데 저런 말씀하셨다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요?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거래 관련해서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2021년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다라고 했을 때 젊은이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을 하고 실물 경제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한번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 버리는 셈 치고 비트코인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뭐 이미 예전에 이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 예. 번. 그 이후에 한 번도 거래를 하지 않고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고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진 신고했고요. 정보 공개 동의 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가장 죄송하고 마음 아픈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죠? 이 과정에서 예. 우리 이 정치는 우리 청년분들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분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하시는 많은 청년 여러분, 가상화폐 시장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는 가상화폐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가 비공개 정보나 이해충돌 논란을 통해서 예. 이것이 마치 검은 세상인 양 비춰지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